오늘은 이게 연속 확률 분포라는 걸 할 거예요. 이전까지는 뭐였냐? 그러면은 이런 뭐지? 이산 확률 분포. 여태까지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 분리할 때 이자고요. 분산할 때 산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놈들의 확률 분포였고요. 이제 연속이라는 것은 뭐냐면 붙어 있는 놈들의 확률 분포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한 계급 값들을 이렇게 구해가지고 이것의 평균을 냈다면 이제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연속으로 된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확률을 가져가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값 곱하기 요거였죠. 확률이었잖아요. 그럼 여기도 값 곱하기 확률이라고요. 그런데 이 값의 확률을 곱하는 것들을 다 모아두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연속으로 돼 있죠. 요런 개념을 어디서 배웠냐면 우리가 적분에서 배운 거예요. 적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연속 확률 분포는 뭐냐면은 넓이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넓이냐 그랬을 때 이 확률 밀도 함수의 넓이입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있는데 굳이 이걸 알지 않아도 우리는 알 수 있죠.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y가 확률이고 x가 변수구나 그러면 돼요. 그런 확률 밀도 함수다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 함수인데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얘는 결국에 넓이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확률의 합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그런 거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안 돼요? 확률 밀도 함수는 여기 값이 뭐가 되면 안 돼? 1이 되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으면서 여기 있는 모든 넓이의 합이 여기가 1이 안 되면서 모든 넓이의 합은 1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거나 적분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104쪽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fx가 ax다. 뭐부터 뭐까지? 0에서 2까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원래는 적분을 해도 되지만 적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적분을 안 하고 어떻게 해주냐? 우리는 0일 때 0이고 2일 때 2a인 걸 알죠. 그래서 이런 걸 아니까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삼각형의 넓이를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고?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밑변이 얼마예요? 2 곱하기 2, 높이는 2a 2분의 1 해주면은 2a가 1, a는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또 남은 게 뭐야? 범위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그러면 1을 넣었을 때 여기 값이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이렇게 확률을 만드는 거죠. 이거는 어렵지 않아요? 뒤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데 그런데 이렇게 이런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 배울 거는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연의 상태에서 우리가 뭘 배웠냐면 큰 수의 법칙을 배웠죠. 큰 수의 법칙으로 가면 당연히 생기는 분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정규 분포라고 해요. 자연에서 생기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거기 영어로 보면은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norma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거라면 이런 분포를 이룬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어떤 함수냐면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잖아요. 그 확률 밀도 함수가 2파이의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너무 어려워요. 이 시그마 분의 x 제곱분의 m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예요. 근데 이거를 원래는 이거를 이런 함수가 어떠한 함수가 되냐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뭐와 뭐가 나오냐면은 평균이 있고요. 표준 편차가 생겨요. 평균을 m이라고 그러고 표준 편차를 시그마라고 한다고. 이게 1시그마고 여기가 뭐 2시그마 이런 식으로 갑니다. 3시그마 더하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 정규 분포는 노멀한 정규 분포는 평균을 m으로 갖고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B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B에서는 뭐였어요? B에서는 횟수와 확률이었지만 여기는 평균과 표준 편차 분산이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정규 분포인데 이거를 1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0과 1로. 0과 1로 만들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특별하게 얘를 표준 정규 분포라고요. 얘가 뭐냐면요. 우리가 수능에서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과학에 물리, 생물, 지구과학 뭐 이렇게 있어요. 화학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얘네들의 평균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다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똑같은 표준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뭉치는 거죠. 뭉칠 거 뭉치고 퍼뜨릴 거 퍼뜨려서 0이랑 1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퍼진 정도에 따라서 같은 평균에서 같은 점수라도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얘네들 점수가 표준 점수로는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표준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럼 뭐냐면은 상대적인 점수라는 말이에요. 난이도가 쉬우면 쉬울수록 높은 점수를 맞은 애들은 점수가 별로 안 나오고 난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높은 점수를 맞은 애들은 좋겠죠. 그래서 표준 점수는 뭐예요? 로또 같은 거라고. 난이도를 높게 나왔으면 그 과목 한 애들이 좋은 대학 가기 쉬워지는 거고 좋은 점수를 받아서 그다음에 좋은 점수를 받아도 애들이 다 평균이 높은 쉬운 걸 택하는 애들은 또 대학 가기 힘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에 과학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냐 그러면은 얘를 갖고 만드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은 표준화라고 표준화라고 하는 거. 표준화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를 x라고 놓으면 이 x를 어떻게 바꿔주냐 하면은 x에서 평균을 빼고 이걸 나눠주는 거죠. 이것을 표준화 됐을 때는 똑같은 변수기 때문에 z로 바꿔줍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한번 개념 체크 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108쪽에.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낼 거냐면은 이 적분을 해야 되는데 문과에서는 이걸 안 배워요. 사실 이거를 뭐라 그러면 자연수라고 해서 2.7 뭐 얼마는 무리수입니다. 여기 나올 건데 안 나오나?
그러니까 2.718 이렇게 나오는 무리수라고요. 근데 이 무리수를 배워가지고 이 무리수에 무슨 함수예요? 지수함수잖아요. x의 지수함수가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이거는 뭐를 배워야 돼요? 지수함수의 적분을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안 배웠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우리 힘으로는 못 구해. 그러면 누가 구해주겠어요? 책에서 구해놨겠지. 그래서 그거를 보면 되는 겁니다. 뒤에 표가 그래서 108쪽에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이거는 이해하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요 넓이를 구해주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보면서 할게요. 이거 이러냐. 자, 어떻게 가냐. 확률 변수 x와 평균 분산이 다음과 같을 때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를 기호로 나타내시오. 그래서 평균이 얼마예요? 2x는 8. 그다음에 분산이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 n으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나타내주면 돼요? 평균이 8이니까 8. 분산이 이거니까 2의 제곱 이렇게 그냥 다 해도 되긴 해요. 근데 해줄 때는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거는 평균이 마이너스 10이고 그다음에 분산이 25니까 얘는 n의 마이너스 10이고 5의 제곱 이렇게 표현해줘. 다음은 AB로 나타내시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이거는 이제 정규 분포의 그래프를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정규 분포의 그래프가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랬으니까 이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보아뱀을 품은 코끼리처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랑 여기랑 뭐예요? 대칭이라고요. 대칭. 그러면은 요 넓이랑 요거랑 똑같은 요 넓이는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m으로 봤을 때 여기는 m 플러스 시그마고 m 마이너스 시그라면 여기서 여기를 적분한 넓이나 여기서 여기를 적분한 넓이는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문제가 뭘로 나오냐면 P로 나오죠. 그래서 M에서 X가 M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거를 A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P M에 X M 플러스 이 시그마는 B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요. 두 가지를 준 거죠. 하나는 이거, 하나는 여기. M 플러스 시그마까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장난쳐봐라 하고 이제 문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1번. P에 M 마이너스 시그마 X M 이렇게 나왔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얘랑 뭐라고요? 같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그냥 A에 그림을 그려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림 안 그리고 푸는 애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별거 아닌데 이거 그리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귀찮음 때문에 맨날 수학을 포기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두 번째는 X가 어떻게 P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대요. 시그마구나. 그럼 여기에서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D 전체가 얼마예요? 넓이가?
1. 전체 넓이 1이에요. 전체는 1이에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0.5. 0.5. 요거가 핵심입니다. 별거 아닌데 여기 핵심이에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 그랬어요? m 플러스 시그마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시 보면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0.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a. 그러니까 얘는 0.5 빼기 a 이렇게. 그렇죠. 이해되셨죠? 별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개념 잡는 문제가 제일 중요해요. 여기 개념 체크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애들은 이거 안 하고 바로 필수 예제로 가니까 문제라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P가 M 플러스 시그마와 X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요 넓이잖아요?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에서 요걸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준이 어디가 돼요? 평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하면은 얘는 여기까지가 B고 여기까지가 A죠? 그래서 B 빼기 A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3번이고 4번은 X가 마이너스 2 시그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요쪽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M 마이너스 2 시그마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B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예요? 0.5. 이거는 0.5에서 1을 뺀 거죠.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요거. 그리고 나서 3번은 뭐냐? 3번은 표준화 시킨 거거든요. 표준화 시켰을 때 이걸로 어떻게 볼 것이냐?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미 표준화 된 거니까 표준화 된 걸로 문제를 보면 m이 뭘로 변해요? 0이에요. Z니까. 그래서 Z는 표준이에요. 표준. 표준 정규 분포라서 분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n의 0의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Z라고 써놓으면은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뭘 구하래요? P Z 1.5를 구하래.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에 지금 방금 한 거랑 똑같은데 뭘로 바뀐 거예요? 원래 여기가 M하고 시그마였잖아요. 그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숫자로 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긴 뭐겠어요? 0. 그 다음에 시그마는 1, 2 이런 식으로 갈 거다 이거죠.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뭐가 똑같다고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니까 표는 뭐만 나와 있어요? 표는 플러스만 나와 있죠. 그래서 표는 플러스인데 이걸 알기 때문에 뭐도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도 알 수 있다. 얘랑 똑같다. 데칼코마니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1.5보다 크다. 요거 구하라죠? 그러면 항상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0.5. 그래서 전체는 P X가 1보다 크다는 0.5에서 뭘 빼준 거예요? 1부터 1.5까지. 1.5까지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0. 이렇게 해주면 끝나요. 1.5. 예, 1.5.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P Z가 마이너스 3보다 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3보다 작다. 3보다 작다. 그러면은 3이 여기 있죠? 여기부터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 가지로 풀 수 있어요. 하나는 0.5에서 뺀 다음에 0.5를 더해주면 되고, 전체에서 빼는 거 있어요. 근데 저는 요거 반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고. 그래서 얘는 3에서 요걸 전체에서 3을 뺀 거죠? 0.5 빼기 3을 먼저 해주고 더하기 0.5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0.5 빼기 3이 어디 있어요? 0. 그래서 0.5 빼기 0.4987 해준 다음에 더하기 0.5를 해주는 게 나중에 여기서도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좀 자유롭게 하려면 규칙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풀면 돼요. 그렇죠. 나머지는 쭉 풀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저거로 하나로 끝내볼게요. P8번. 8번은 너무 이거 다 해주면 재미없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 Z가 3까지 달았을 때 마이너스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래서 뭘로 해주는 거예요? 0부터 3까지 얼마예요? 0.4987이죠.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2까지를 치면 되니까 0. 그래야 안 틀려요. 그래서 굳이 이거 안 해줘도 돼요. 1에서 요거 빼는 게 더 쉽지 않냐? 맞아요. 근데 이렇게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 할 때 규칙이 헷갈리면 우리 머릿속에 회로가 되게 힘들어져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x를 표준정규 분포로 변환하라고 했을 때 이거 뭐냐면은 n의 5의 3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이 x가 이제 z로 표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z는 어떻게 되냐 했을 때 x 빼기 5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표준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기서 배운 겁니다. 107쪽에서 배운 거예요. z는 시그마분의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건 이제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는 막 다 저기로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문제가 다 개념이기 때문에 개념 할 때마다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만들면 돼요. 자, 이번에는 뭐에 관한 얘기냐 하면은 정규 분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여러 개를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냐면은 요 높이가 같다라는 거는 어차피 넓이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높이가 같다는 이 높이를 보고 뭘 알 수 있냐면은 퍼진 정도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거 분산이에요. 분산 표준 편차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높이를 보고 알 수 있죠. 높이가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몰려 있죠. 그래서 높이가 높을수록 뭐 해요? 일로 갈수록 분산이 낮아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분산이 같다. 분산이란 건 퍼져 있는 건데 집중된 거니까 요거 이해를 잘 하시고 이거는 분산이 높은 거죠. 요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이제 평균이죠. 평균은 어때요? 어디에 있으면 높아요? 여기 있으면 높죠. 이쪽으로 가면 높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낮은 거예요. 평균은 이래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면은 문제는 어떻게 나와 있냐? fx와 fg가 있죠. 그래서 fx가 있고요. fg가 있습니다. 이게 fx고 gx죠. gx라고 나와 있고. 그러면은 fx하고 gx하고 둘이 다 여기에 있어요. 뭐는 같아요? 평균이 같죠.
그런데 뭐는 달라요. 분산. 표준 편차가 다르죠. 그래서 1번은 어때요? 기억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준 편차 어느 게 더 높아요? x1이 높겠어요? 2가 높겠어요? 1이 fx고 이게 x1이고 이게 x2잖아요. 누가 더 커요? 표준 편차는? 이게 f가 커요? g가 커요? 표준 편차니까 틀린 거죠. 이게 어려운 거야. 보면은 힘들어. 얘기 들을 때는 아 하고 이해되는데, 분산이 높으니까 그럼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GX. 에? gx가 표준 편차가 더 크죠. 그래서 니은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p x가 n보다 작을 확률과 p x2가 n보다 작을 확률은 뭐가 똑같으니까 평균이 똑같으니까 똑같아요. 반이니까 0.5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을 확률과 요거보다 작을 확률을 하면은 당연히 이게 적죠. 면적이에요. 면적. 그래서 2-1번이 그런 문제니까 잘 보세요. 뒤로 넘길게요. 표준화를 잘해야 다음 시간부터 이제 나오는 모든 걸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되게 잘해야 돼요. 이 정규분포와 표준 정규분포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분량은 안 되는데도 이걸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야 이제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통계, 뭐 여론조사 이런 것도 다 이해가 가는 거죠.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에 100에 10의 제곱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 x가 8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라고 놓고 옆에 이제 있잖아요. 표는 무슨 표로 돼 있어요? 표준 정규분포로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뭐 시켜야 돼요? 표준화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z는 뭐라고 그랬어요? z는 x 빼기 평균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는 표준 편차로 바꿔줄 거거든요.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떻게 바꿔줘야 돼요? 똑같이 해줘야 돼. 뭐 대신에? x 대신에 80이죠. 그래서 80 빼기 100 나누기 10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거 이해하는 거, 요거예요. 요거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x에서 z로 바꿨다 그러면은 반드시 이 변수도 어떻게 줘야 돼요? 표준화를 거쳐야 된다. 이해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뭘 해주면 되냐면 p 얘는 뭐예요? z는 마이너스 2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이렇게 그렸을 때 마이너스 2가 어디게요? 여기가 0이라고. 여기잖아요. 2보다 작다지. 요걸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0.5에서 2를 빼야 되죠? 그래서 0.5 빼기 0.4772.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뭐 하면 이거 안 그리면 죽는. 그림이에요, 그림. 근데 여기 그림 안 나왔죠?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림만 그리면 쉬워요. 그러면 이제 2번도 풀어보면 2번 더 쉽죠. P 90에서 110. 90에서 이게 지금 개념 잡는 시간이기 때문에 되게 쉬운 걸 줬잖아요. 이제 조금 그 문제가 좀 난이도가 높아지면 얘는 어떻게 돼요? 90 빼기 100에 10이고
110 빼기 100에 요거 한 번 더 써주면 안 틀리는데 애들이 뭐 하겠어요? 이거 귀찮죠? 이거 절대 어렵지 않지만 뭐 해요? 귀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Z 1까지 여기서 곱하기 2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여기도 이렇게 해서 1과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요거 따로 구한다. 라는 개념 가져야죠. 그래서 0.3413 그래서 0.3413 더하기 0.41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2하면 안 돼요? 곱하기 2를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3번 같은 문제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3번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런 문제가 나오게 돼요. 늘 이렇게 안 나와요. 이거는 예외적인 거고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거 더하기 이거를 자꾸 해줘야 돼요. 이거를 곱하기 2 하는 건 어렵지 않죠. 근데 나는 요거를 항상 방점을 찍고 곱하기를 하든지 말든지는 이제 자기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하시고 그다음에 4번을 봅시다. 4번 보면. 쉬운 방법으로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안 좋은, 지금 우리가 개념이 안 잡힌 상태에서 안 좋은 습관이 들어버리면 되게 안 좋아요. 별거 아닌데 그게 이제. 자, 두 번째, 필수의 이제 4번 보면 n이 30의 2의 제곱. 이제 조금씩 어려운 숫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P, K가 P와 35인데, 이게 얼마예요? 0.323023.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뭘 하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요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자, 보세요. 어디 사이인데 얼마예요? 0.30. 뭐보다 작고요? 0.5보다 그러면 0.5보다 작다라는 건 이 두 개가 다 어디 있다라는 얘기야? 한쪽에 몰려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적어도 이렇게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라는 거죠. 그거는 잘 찾아보면 돼요. 근데 얘가 보니까 평균보다 크니까 얘는 K가 여기고 35는 여기 있을 것이다라는 대충 느낌이 오죠?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뭘로 바꿔주고 일단은 여기 X구나. 뭘로 바꿔줘야 돼요? 표준정기분포로 바꿔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K 빼기 30 나누기 2가 Z 그 다음에 얘는 35 빼기 30 나누기 2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5 1.5가 2.5죠? 2.5고 여기는 K 빼기 30 2는 Z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얼마가 와야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2고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2까지는 얼마예요? 2.5 아니에요? 2.5까지는? 2.5까지는 0.4938이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이거를 뭐 T라고 합시다. T를 해주면은 이게 0.3023이라고요. T는 얼마예요? 빨리 봐야지. 0.1915 0.1915가 되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1915예요. 그럼 보니까 뭐 있어요? 이게 0.5죠? 이 물음표는 0.5다. 여기가 0.1915면 여기에 대응하는 게 요거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가 요거였으니까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K-30
나누기 2가 0.5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2분의 1이니까 K는 31 이렇게 되는 거지. 요게 제일 어려워요. 요 개념 잡는 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도대체 이거 왜 배우냐 이렇게 될까 이제 뒤에 나오는 두 개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잘 푸시면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응용 문제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용 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5,000명이다. 5,000명인데 얼마라고요? 345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5,000명이 이런 걸 갖고 있죠. 그랬더니 뭐래요? 350점 이상. 그 다음에 375는 몇 명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확률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못 푸니까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Z로 만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 350 빼기 345 나누기 10. 여기는 375 빼기 345 나누기 10 이렇게 돼. 아름다운 게 뭐냐면은 우리는 다 알 필요 없어. 뒤에 책을 볼 필요 없고 요거만 볼 줄 알면 되거든. 왜냐하면 표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찢어서 준다고요. 요 안에 답이 거의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주면 얼마예요? 얘는 마이너스 아니구나. 얘는 2분의 1. 0.5로 합시다. 0.5보다 크고 3인가요? 3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찾으면 돼요. 3은 얼마예요? 0.4987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이거를 그림을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려야 돼요. 0.5 여기 있죠? 3 여기 있죠?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빼야 돼. 그래서 0.1915. 괜찮죠? 그래서 얘가 30.307이죠. 0.3072. 그러면 이거를 확률로 퍼센트로 나타내주면은, 여기까지가 퍼센트란 말이죠. 퍼센트가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30.72 곱하기 1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점수가 365점 이상인 지원자는 몇 명이냐? 그럼 이것도 똑같죠. 근데 전체가 몇 명인지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적어 놓는 거예요. 맨날 다 구해놓고 이거 안 곱한다니까. 자, 얘는 어떻게 돼요? X가 365점이죠. 그래서 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X 빼기 345 이게 Z로 합시다. 얘는 P Z 365 빼기 345 10 이렇게 되니까 P는 Z가 2. 근데 이렇게 해서 여기가 2잖아요. 요거 구하라는 거잖아. 2까지가 얼마예요? 그러면 0.5 빼기 0.7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0.0228이죠. 그럼 요거를 어디다 곱해? 여기다가 곱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가 114명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또 이제 요 문제가 또 나옵니다. 2,000명의 평균이 350. 5,000명에 여기도 5,000명인가? 2,000명. 2,000명. 아이고. 아저씨가 좋아하는 2,000명. 2,000명. 2,000명 나오고 평균이 350.
표준 편차가 70. 이렇게 되는 거죠. 되게 높은 겁니다. 표준 편차가 70점이면. 그런데 이제 입학 정원이 484명이죠. 그럼 얘 가지고 합격자의 평균을 구하라는 거죠. 합격자의 최저 점수를 구하래. 그러면 뭐냐면 이게 몇 점을 맞아야 합격이냐 이거죠.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확률이 얼마일까요? 합격 확률은. 합격할 확률을 구해야 돼. 표준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뭐냐면은 어디를 건드느냐 이거지.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기호예요? 확률의 기호죠? 그러면 확률 값이란 말이에요. 무슨 확률이에요? 합격할 확률이잖아. 2,000명 중에 400. 그래. 총원이 2,000명이고 484예요. 끝나네. 그래서 이걸 해보니까 얘가 0.242죠. 그럼 얘는 보면은 0.242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그래서 그림을 꼭 그려야 돼. 그래서 이제 이걸 구하면 0.242가 되는 확률이 얼마예요? 0.5에서 x를 뺐을 때 0.242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x는 얼마예요? 여기서 이걸 뺀 거라고요. 0.7인가? 응? 10이 같은데. 2589. 그렇지. 2582네. 그렇죠? 그러면 x는 0.7이죠. 그래서 0.7을 구하면 돼. 이게 z가 0.7이어야 되죠. x가 0.7이 아니에요. 그래서 0.7 구하고 좋아하면 안 되고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이 0.7은 뭐예요? 어떤 변수를 k라고 합시다. k 빼기 350에 70이 뭐가 된 거예요? 0.7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k는 350은 49죠. k는 399 이렇게 나와. 이해되셨어요? 그 요 두 개 문제를 이해하면은 다른 문제도 풀어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이항 분포를 정규 분포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항 분포는 뭐였어요? B하고 N의 P였죠. 이걸 정규 분포로 만들면 어떻게 돼? 평균이 뭐예요? M이죠. 평균이 M인데 M은 어떻게 구했어? 얘는 MP. 표준 편차는 MPQ에다가 루트를 썼죠. 그래서 얘는 NP, 루트 MPQ의 제곱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이게 이항 정리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나와요?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래서 64번을 던지죠. 동전 64번을 던지는데 자, 뭐가 나올 확률? 앞면이 30. 앞면이 나올 확률 얼마예요?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근데 이제 뭘 구하래요? P 30에서 34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거를 바로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얼마가 돼? 32 그렇죠?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요거 핵심이에요. 아름답게 나와요.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Z로 바꾸면 30 빼기 32 나누기 4 얘는 34 빼기 32 나누기 4 해주니까 마이너스 0.5에서 0.5 Z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0.5는 어디에 있어요? 1915죠? 그러면은 1915 0.1915 더하기 0.1915 이렇게 되는 거. 0.5 마이너스 0.5 0.5 이렇게 써요. 요거 한 번씩 꼭 해주세요. 이것도 알아도 해주세요. 알아도. 그러면 이제 끝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요거 다 풀어 오셔야 확률 통계적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